희박합니다. 지금 다들 예전에 970조 얘기하셔서 그 희박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뭐 민간 학자를 만나보고 했지만 그렇게 근본적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화회관을 옮겨야 되고 그 다음 부족한 시설들, 공간 부족한 것들도 옮겨야 되는데 얘네들 따로따로 옮길 것이냐. 그럼 동명초등학교는 동명초등학교 구지대로 그냥 슬럼화되게 두고 공원화 시킨다는 거는 어쨌든 그것도 공원화 시키려면은 제천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돈을 300 이상을 주고 그래서 공원화 시켜야 되는데 그 돈을 줘갖고 매입해서 공원화 시켜놓고 건물은 건물대로 개별적으로 다시 부족하니까 확장하고 새로운 집과 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복합화에 따라 이 사업의 어떤 4가지 목표, 그 목표를 한 번에 이렇게 해결을 하자. 그게 이제 어떤 합의점에서 통일을 돼서 맞아 들어간 겁니다. 시점이. 동명초등학교가 이전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런 고민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명초등학교가 이전하면서 또 문화예술회관이 10년 동안 이게 장기수건 사업으로 온 거고 그 부지가 없어지면 구도심은 슬럼화가 될게 불을 뻔하고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 엮여갖고 이 시점에서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서 도출이 됐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는 되게 접근성이 맞지 않는가. 이게 하나의 저 혹시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한 분에서 얘기하세요. 여기 지금 전문가 간담회고 저희들도 정해진 시간 이제 1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0분 이상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좀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 성의 있는 답변을 드렸다고 보고 하는데 예, 잠깐만요. 저희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작은 토론회를 시내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못 오고 그러다 보니 제가 발언을 좀 많이 하게 돼서 그런데 대표로 오다 보니까 혹시 이거 연구 과정에서 충북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공약한 사항인 제천의 영어체험센터와 그 다음에 학생회관 신축을 제천에 하겠다는 공약 사항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궁금하시면 이게 고교육감의 공약 사항이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대 그 충북도 교육감님 공약 사업이 아마 3가지, 제천시에 해당하는 건 3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천 영어체험센터 건립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저희가 봤는데, 현재 제천 학생회관, 청정동에 있는 제천 학생회관 내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초등학교 부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32억 규모로. 그 다음에 제천 학생회관이 낡아서 지금 건립한다는 두 번째 공약, 제천 학생회관 건립 공약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른 부지로 학생회관이 이전하거나 건립되는 건 아니고, 현재 학생회관 부지 내에 증개축하는 걸로. 현재 수영장과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해서 거기에 공연장 유사한 시설을 건립 추진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동명초 이전 사업인데 동명초는 단순 이전하는 걸로 그 부지에 대한 사용 계획은 없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동명초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가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서 제가 이제 추진 담당관으로서 그 부지에 대해서 제가 도교육청 재무과에 3차례 올라가서 협의하고 공문도 보내서 첫 번째로 우리 제천시에서 무상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교육청에서 필요한 학생예술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우리 시비로 지어서 이렇게 아주 멋진 그러한 랜드마크도 만들 겸해서 제천시장 보내서 유대노라 하고서 이제 무상 사용할 거를 첫 번째로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폐교를 이제 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할 경우에 선례가 된다. 그래서 제천시만 무상을 줄 수 없어서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두 번째 제안한 것은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가 토지 가격만큼 강변 가격만큼 토지 대금을 교육위원청에다 드릴 테니까 그만큼 해당하는 설계를 갖고 와라. 그럼 그 설계를 같이 몇 개 층은 시에서 또 몇 개 층은 교육청에서 필요한 그러한 학생문화예술회관, 영어체험센터를 같이 집어넣어서 같은 공동목적으로 운영은 또 별도로 하더라도 이렇게 사용하자 하는 거 이안도 제안을 했습니다.
또 구두로도 했고 공문으로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지금 동명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그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또 올해부터 그 도지사 공약 사업 중에서 그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충청북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연간에 약 800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뭐 한 30억 원 올해부터 추가 이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로 해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재원이 어렵다. 따라서 동명초등학교는 굳이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점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란 이안이 안 되니까 4만이니까 4만 분이 없다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동명초등학교는 평당 300 이상, 400 이상 아마 호가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그 비싼 땅을 과연 민간이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근처에 백화점도 있었고 또 뭐 어디 역전 근처에서 지금 어떤 큰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해서 뭐 좀 성공했다고 이렇게 평가되는 데가 사실 뭐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그런 걸 예측해 봤을 때 과연 그 동명초등학교가 이전하고 나가면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으면 슬럼화되고 또 청소년 범죄 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럼 그것은 결국은 교육청 소관이다 시소관이다 누구의 책임으로 넘길 것이냐 그렇게 따질 여유가 없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걸 방치하고 있으면 그것도 일종의 방해 직무유기다 이렇게 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시장님이 이제 교육감님하고 만나셨을 때 그러면은 그 재정 부담이 안 되게 최대한 장기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매각을 하도록 좀 어떻게 협의해 봅시다. 우선 협의해 본 결과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장기 매입하는 걸로 구두로는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2013년이 돼야지 동명초등학교가 이렇게 비기 때문에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2년 뒤에까지는 앞으로 내다보고선 이렇게 수술을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점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돌아가면서 다른 분들도 알아낼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위원 김정원입니다. 지금 뭐 각자 대표에 오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거는 오늘 자리는 1대1 간의 그 토론의 장소가 아니고 그보다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하는 분이기 때문에 골고루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근본적으로 이제 동명초등학교에 컨벤션 센터를 짓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일체금을 가지고 동의를 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진전이 되어 왔다고 보아집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진입성이 지금 현재 그 예술관광보다는 그 중심에 있어서 차량이 없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좋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가 입장에서 볼 때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겠나 비싼 땅을 사가지고 활용해서 근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그 지금 판단도 하시고 이렇게 도 알아보시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런 등등 봐가지고 지금 제천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김진배 우리 대표님과 주부님도 얘기했지만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문화에 갈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아지고요. 우리가 백년대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토론회가 되면 안 된다 싶어서 어차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주차 공간도 좀 예산이 조금만 더 들더라도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으나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그때 참 잘했다. 뭐 개인을 집을 지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왕 시작하면 주차 공간 좀 넓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만 공간 배치할 때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만 골고루 배치해가지고 잘 적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악협회 지부장 최성욱입니다.
10월 24일 날 그 연구영역 중간 보고회의가 있었고요. 11월 14일 날 공청회가 있었고 오늘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그 앞에 있던 두 과정이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다고 봐요. 저도 예전에 예총 회의에 가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대표성이라 해서 심한 얘기로는 어느 동민이 많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대표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명칭이 그 뭐 대단하냐 그랬지만 명칭에서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대강 알면서도 제가 아침에 사전을 찾아봤어요. 컨벤션이라는 말이 과연 적합하냐. 영어 사전 뒤졌습니다. 저는 에센스를 봤어요. 1. 정치, 종교 따위의 집회, 대표자의 회의, 정기총회 이런 걸 의미하더라. 또 연차총회. 두 번째는 소집, 협정이고, 세 번째는 풍습, 관례, 인습입니다. 네 번째는 무대 따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에 관한 얘기고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는데 좀 거리가 떨어진 컨벤션이라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다른 데하고 다르게 하려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컨벤션 센터를 또 찾아봤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회의 장소나 숙박시설이 집중된 지구 또는 종합 빌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저 몇 개만 가져왔는데 저는 70년부터 40년 동안 각 그 문화예술 행사의 프로그램을 저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쭉 뒤져봤더니요, 문화예술회관 이거 많습니다. 거제, 구미, 그리고 우리와 맞닿아 있는 강원도의 태백, 예술의 전당 이거 서울에 제일 먼저 했고요. 우리 도의 도청인 청주, 경주, 안동 이런 데도 예술의 전당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전당, 문화하고 예술을 다 집어넣은 전당, 이건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큰 본당이 있고 옆에 소전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놀란 게 대전 시립합창단이 주변에 있는 아마추어 합창단들을 출연하게 해서 공연을 하고 마지막은 자기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적은 전당에 지하 3층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를 이게 있으면 삥 둘러싸서 타원형으로 복도가 있고 쭉 건물이 있는데 거기마다 칸이 매겨져 있어요. 여관 방식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합창을 하는데 한 팀에 방을 3개씩 줍니다. 여단원방, 남자단원방, 지휘자방. 여기 지금 엄청나게 넓은 것 같지만 그런 준비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올해 16회째 의림 합창대회를 했는데 많이 올 땐 25팀이 옵니다. 연습 장소가 없어요. 시에서는 시가 지어놓은 공공장소 문화회관을 했으면 하지만 음향도 문제지만 단원들이 연습할 데가 없습니다. 내향음악회 할 때 그 당시에 16회 합창대에서 대상탄 팀을 저희는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연습 장소 달래는 거예요. 악기 있는 연습 장소가 없잖아요. 빈 장소는 옆에 전시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한석교회를 부랴부랴 밤중에 출발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빌려주십시오. 이래서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전 얘기를 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이라는 이름은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이죠. 또 제2의 도시 부산에도 문화회관입니다. 그 다음 문화센터라는 이름도 대전에 가면 평송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시민회관, 이게 경상도 사람이 좋아합니다. 운동장도 그 사람들은 시민운동장이라. 예, 여기 가까운 영주, 안동 이런 데서 시민회관이라고. 경기도 부천에도 시민회관. 그 다음에 가까운 원주는 치앙예술관입니다. 예술관. 그 다음에 고향은 좀 길고 거기는 아파트 이름도 이렇게 한글하다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홀이라는 게 좀 꽤 있어요. 금호 아트홀이 있고요. 창원의 아트홀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전시 공간이든 공연 공간이든 대중소로 되어 있고 대보다 더 큰 게 오페라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트센터, 이건 성남에 있습니다. 분당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대중소고요. 그 다음에 그 광진구에 가면 유니버셜 아트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의 수성에는 아트피아라고 있습니다. 어떻든 문화예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쉽게 지어야 됩니다.
좋은 글, 좋은 연설이란 어려운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벤션까지 가는 게 좀 빗나가지 않으면 너무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장소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역사관 얘기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갔는데 저는 동명 44회 졸업생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좋은 점이 있으면서 또 한편 생각하기는 요전에 어떤 시의 고위 공무원하고도 얘기했더니 제가 내놨는데 자기도 동감한다네요. 의림지 쪽 산비탈을 이용해서 하면은 의림지 소개가 저절로 되면서 운치가 있습니다. 의림지를 보면서 가는 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요새 이제 그 접근성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아주 보면 접근성이 행정기관의 전문 용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대구에 가면 두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삥 둘러싸고 가다가 처음에 체육공간이나 거기는 운동장도 대중소고 체육관도 대중소. 조금 가면 전시공간이랍니다. 이건 미술, 문학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가면 공연공간인데 그것도 실내 실외해서 대중소 있고 오페라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큰 운동장도 있고 찍은 운동장도 있어요. 이건 시민 전체를 위한 공연을 할 때입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청주도 예술의 전당을 지놓고 잘 됐네 안 됐네 물이 새네 이랬지만 대구하고 게임이 안 돼요. 애들 말은 잽이 안 돼요. 두주산을 다 차지했다 이 말이에요. 집 잘못 지면 20, 30년 후에 새로 지면 되지만 터 잘못 차지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기능에 대해서도 그 공연을 할 때 오페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무대가 관중석 쪽으로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그 교향악단이 앉을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또 쑥 올라오죠. 지금은 우리 와서 해준데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준비실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준비실 옷 갈아입을 때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합창대의 경우는 그 가져온 버스 안에서 갈아입어요. 그러고도 버스 세울 데가 없으니까 또 종합운동장 쪽으로 다 가야 됩니다. 또 그 버스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좌석 그 규모인데요.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무슨 공연을 해서 자기네가 수익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 800석이다. 10,000원 받아도 800원입니다. 개런티 1,000,000원 주고 나면 200만원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할 때를 위해서 좀 큰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거제도 나왔는데 그 거제는 숙박까지 할 수 있게 위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2010년에 태백, 거제, 대전, 광주, 일산 등 각종 대회를 다 다녀보면서 눈여겨 살펴봤습니다. 저는 거제 대회를 끝나고 맞은편에 호텔을 잡아서 자다가 금같이 입혀놨어요. 겉에가 누렇게. 꼭 상해 그 포둥시가지를 보는 듯합니다. 저게 뭐냐 했더니 거기가 문화예술회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주차장도 참 중요한 게 이게 좀 규모가 있어야지 그 차들이 오지. 지금 문화회관 주변은 문화회관은 그렇지만 주변에 길이 길고 거기가 한적한 곳이고 또 종합운동장이 있어서 거기 가서 상당히 세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좀 연구하셔야 되고 이건 하나 좀 또 생각나는 게 주민자치센터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든지 거긴 거기 직제에 한 직원이 있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 직제 우리 오늘 내준 책 32페이지 보면 직제가 나옵니다. 저기 7명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센터에 4명에서 11명이 있는데 그 직제를 생각해서 그거를 활용해 거기 동사무소가 오면 옥상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아까 김진배 사무장 말씀하셨는데 예총이라든지 민예총이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그 안에 확보해줘야 됩니다. 딸이 떨어지고. 그 좋은 예가 가까운 영주입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전에 듣자 하니 개인 누구누구 사무실을 내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회했습니까? 철회되었습니다. 예. 그럼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여기 오래 자자소서 살던 사람들은 인물이 아니고 무개인을 방을 내준다는 게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시가 내놓은 얘기를 철회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들으면 아 그렇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질 않아요. 뭐 이런저런 핑계. 지금에 있는 문화회관도 음향이 엉망이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복합 사용 공간이래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부터 별거 다 한다는 거죠. 공연이 안 된대 뭐. 영동 가면 난계 국악당이 있는데 우리 도시보다 적은 거 마냥 공간이 참 형편없이 꺼벙하고요. 이 벽에 이렇게 미장한 자리가 다 보인다 울퉁불퉁. 근데 뭐 음향은 좋거든. 공 잡는 게 매라고요. 소리가 잘 울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한마디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 교육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죄송합니다. 빨리 대답을 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막해요. 제천에서 했습니다. 시끄럽다는 항의 들어왔습니다. 근데 관객이 바글바글 하니까 신백동에서도 해달라고 박달가요제 시내에서 했을 때 관객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제가 박달가요제 오해 출신입니다. 근데 요번에 신월리에서 날씨 탓도 있지만은 2,000명도 안 왔습니다. 아까 여기 계시지만은 저는 왜 역전 쪽에 올라오면은 다 거리가 죽었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음식 잘 하는 집도 많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공연 끝나고 나면은 밥 먹으러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왜 이걸 지어야 되는가를 얘기할게요. 잘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공연 끝나고 나면은 밥을 어디서 먹습니까? 그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접근성 그리고 아까 우리 전임 우리 의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림지에 모든 허가 안 납니다. 상업지역 아니기 때문에 허가 안 납니다. 동명초등학교는 다 상업지역입니다. 거기는 숙박, 음식, 허가, 유흥까지도 다 허가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도 가수협회 지부장을 맡고 있지만 이 청소년 가요제를 저희 단체에서 사기로 수표를 받아서 이번에 유치를 하려는데 제가 제천 시민으로 낸 혈세를 가지고 웅지지게 했는데 공연 자리를 못 얻었습니다. 문화회관 다 비었고 저기 공성 체육관도 다 비었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동명초등학교 그 생활관에서 지금 오늘 결과 보고 해결했는데 아니면 이럴 때도 옮겨야 됩니다. 내가 왜 의림지 아까 선생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의림지에서 하면은 그거 차 타고 내려오면 한 1,000일이면 그것도 한 30분 거리입니다. 동명초등학교 어차피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지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그 옆에 있는 상권들이 발전합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왔다가 그리고 금요음악회 제천에서 계시지만은 다 구경하시지만은 겨울에 금요음악회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추우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지만은 참고로 제천의 금요음악회를 보고 배워서 단양에서는 엄청 크게 합니다. 충주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더 크게 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발전하고 앞서 나가는 걸 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공연 많이 할 수 있고 싸게 넓은 주차장 잘 짓고 저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먼저 제천여자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을 맡았고요. 어린이 합창단 단장을 맡은 신현식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제천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기초적인 말씀으로 들어가서 지금 자꾸 제천시가 낙후가 돼가고 있거든요. 또 인구가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문화시설이 부족하기